네, 법무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. 지난 질의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국가가 국민에게 불법 행위를 해서 배상해야 할 국가 배상금 내년도 추계액이 3,800억 상당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중 예. 상당 부분이 잘못된 수사와 또 기소, 경우에 따라 이유 없는 항소 이런 것들로 발생한 형사배상금이죠. 뭐 기본적으로는 그 원인된 사실은 국가의 불법행위입니다. 네. 거의 다무것도 다. 네네. 그동안 검찰에서 무죄시에 기계적인 항소를 해왔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거기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. 기계적 항소가 아니라 정말 항소 실익이 있는, 항소의 필요성이 있는 항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휘해 주시면 좋겠다는 예. 바람 말씀드리고요. 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과거 그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재심에 대해서 그 반대 의견, 그 다음에 구형에 있어서 재심 재판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국가의 불법 행위가 없음을 주장해온 그런 관행들이 있었습니다. 네. 그러나 저는 관련해서 재심 사건 그런 거 관련해서 재심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상고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. 계속. 네, 국가가 국민에게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검찰의 1심 항소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? 되게 일반적으로는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하는 게 일반적입니다. 다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항소에 실익이 없다고 하거나 또는 항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은 또 항소하지 않습니다. 통상적으로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는 경우는 2분의 1 이하로, 구형량의 2분의 1 이하로 나온 경우 대개 항소를 합니다.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는 3분의 1 이하도 항소하는 경우는 있지만 매우 예외적인 거고요. 일반적으로는 2분의 1 이상 형선고가 나왔을 때는 항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네. 그러면 검찰의 1심 항소 기준에 의하면 이번에 대장동 사건 항소하지 않은 것은 그 기준에 벗어난 건 아닌 건가요? 일단 그 양형의 측면에 있어서는 두 사람의 경우는 구형량보다도 형이 더 나왔습니다. 그 구형량보다 형이 더 나왔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. 왜냐하면 그 구형량은 수사 검사들이 판단했을 때 최고형이거든요. 그보다 2배형이 더 나왔고 나머지도 2분의 1 이상 더 나왔습니다. 다만 무죄 부분에 관련해서는 법리 판단의 문제가 좀 있겠지만은 저도 판결문을 대충 읽어봤지만은 큰 문제가 이게 없다 1심 판단 이렇게 판단했었고요.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크게 다툼은 없었습니다. 네. 예. 그 대장동 항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사건 관련 지시가 있었습니까? 없었습니다. 네. 장관님께서 신중히 검토하라 이 지시 외에 다른 지시가 있었습니까? 저는 그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을 때 이게 제가 어떤 명령이 아니라 명령보다도 어떤 판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.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되게 원론적으로 되게 사건 보고를 받을 때 이런 거 신중히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냈던 겁니다. 네. 네. 그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걸 오해할 여지는 없었을까요? 이게 저는 검찰이 과거에 오래된 관행이 있습니다. 사실은 되게 이렇게 장관이나 위에서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본인들이 추단을 해갖고 판단한 것 같은데 저는 가능한 한 제가 법무장관 취임 이후에 검찰 자체의 판단은 존중하려고 해왔습니다. 네. 네. 그 노만석 직무대행이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방향성을 제시받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. 차관이 그와 같은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맞습니까? 그리고 또 그렇게 했다면 구체적 상황은 어떻게 된 건가요? 저는 법무차관과 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. 네, 국민적인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정확하게 확인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? 예. 예.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법무차관에게 분명히 얘기한 것은 법무차관이 대검 차장에게 이건 수사 지휘가 아니다. 구체적 사건은 수사 지휘가 아니다.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 그거는 본인들의 재량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네. 대장동 사건 1심 결과 항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셨습니까? 저도 법률 오랫동안 공부해왔던 사람으로서 판결문을 저희가 봤을 때 이게 항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이었고요. 또 밖에 외부에 제가 아는 변호사들한테도 이 판결을 한번 좀 분석해봐라고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왜냐하면 사실관계는 기본적으로 개발업자들이 일부 공무원들을 매수해 갖고서 한 불법행위거든요. 그런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다만 법리적 판단인데 그런 면에서는 이게 재판을 3년 10개월 동안 해왔습니다. 3년 10개월 동안 해와서 검찰이
정말 최선을 다해서 뭐 주장 입증을 했는데 달라질 가능성은 적다는 게 뭐 일반적인 뭐 제가 들은 견해입니다. 네. 네, 이번 사건 항소 포기 관련해서 누구의 결정 사항이었습니까? 저는 뭐 검찰 자체 판단입니다. 최종. 검찰의 담당자 누구의 결정 사항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? 뭐 어쨌든 현재 뭐 저도 뭐 구체적인 내막 그 의사결정 과정, 내부 의사결정 과정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. 네. 네,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네. 네. 그리고 대장동 수사에 관해서 남욱 변호사가 뭐 배가르기 주장 이런 과격한 주장이 나왔었습니다. 수사 단계에서 불법 행위가 있을 수도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. 경우에 따라 불법 수사가 있었다면 위법 수집 증거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재판 결과 나중에 경우에 따라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? 네, 이건 뭐 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. 네. 네. 아무래도 대장동 사건 예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래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타겟팅한 수사였기 때문에 수사 검사들도 관련된 그런 성향이 있는 검사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 정치 검사들의 전형적인 수사 기법이 동원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가 왜곡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. 관련해서 정확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게 원래 그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가 시작돼 갖고 1차 수사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팀이 전면 교체되면서 또 진술 번복이 일부 있었고 또 그다음에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일치하지만 그 법리적 판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네. 네. 외교부 차관님 나오 계시죠? 예. 트럼프 관세 명령 근거 법령이 IEEPA 법령이지 않습니까? 지난 외교부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제가 이 IEEPA 법령